르네상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 바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죠. 이 벽들 안에는요, 우리가 아는 눈부신 예술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네, 물론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우리를 딱 맞이하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그 캔버스 바로 뒤, 저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 안쪽, 아니면 아예 역사 기록에서 슬쩍 지워져 버린 그런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어요? 이 위대한 예술품들 사이사이에 어쩌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평범한 관람객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주제는 바로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 예술의 위대한 후원자? 맞습니다. 피렌체를 지배했던 권력가? 그것도 맞죠. 근데 그 화려함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과 배신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15세기 피렌체, 그 거리가요,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위험이 그냥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죠. 음모, 암살, 이런 게 거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혹시 게임 어쌔신 크리드 해보셨나요? 바로 그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게임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요, 어쩔 땐 허구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 극적이었거든요. 자, 사건은 1478년 4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피렌체 대성당, 가장 신성해야 할 미사 시간이었어요. 메디치 가문의 두 형제,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한창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암살자들이 덮친 겁니다. 동생 줄리아노는 무려 19번이나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부상을 입은 형 로렌초는 그 와중에도 칼을 뽑아들고 필사적으로 싸워서 정말 겨우 성구실로 몸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역사학자 마르첼로 시모네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건 정말 영화 대부의 한 장면 같다고요. 그만큼 정말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였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저건 경쟁 가문인 파치 가문이 질투심 때문에 벌인 짓이야 라고요. 근데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잊혀져 있던 암호 편지 한 통이 딱 해독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 암살의 진짜 배우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교황 식스토 4세와 우르비노 공작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시 바깥에는 피렌체를 점령하려고 군대까지 대기시켜 놨었다니까요. 이건 그냥 암살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완벽한 쿠데타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미스터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연금술에 푹 빠져 살았다는 프란체스코 1세 공작, 그리고 그의 아내 비앙카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죽음 뒤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보고서가 두 개나 존재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권력을 바로 물려받은 동생 페르디난도가 발표하기에 사인은 말라리아다. 그때는 흔한 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작의 주치들이 몰래 남긴 기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내장이 아주 심하게 부패했고 간 조직에서는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됐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명백한 독살의 증거이자 이걸 덮으려 했던 은폐의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좀 복잡한 가문 정치는 잠시 있고요. 예술 작품 그리고 건축물 그 자체에 새겨진 비밀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판크라티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무술인데 뜻이 모든 힘이에요. 말 그대로 레슬링, 복싱, 발차기 다 섞여 있고 규칙도 거의 없는, 뭐랄까, 그야말로 궁극의 격투기 같은 거였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레슬러라는 이름이 붙은 진짜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두 남자가 엉켜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조각상이 보여주는 건 레슬링이 아닙니다. 자, 이 돌에 새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다리를 걸어서 상대를 꽉 묶어드는 기술. 이건 레슬링에서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저 삼각대 자세. 이것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걸 뒤집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저 위로 들어올린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꽉 쥔 주먹. 저건 명백히 상대를 때리기 위한 타격을 준비하는 자세잖아요.
레슬링에선 절대 안 되는 이 동작이야말로 이 조각상이 사실은 판크라티온의 한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겁니다. 자, 시간은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갑니다. 후퇴하던 독일군이 피렌체에 있는 다리를 모조리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정말 딱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바로 피렌체의 상징, 폰테 베키오 다리죠. 대체 왜 이 다리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히틀러가 젊었을 때 피렌체를 방문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특별히 저 다리만은 남겨두라고 명령했다는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훨씬 더 냉정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 기록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폰테베키오는 군사적 목적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왜냐? 너무 낡고 약해서 탱크 같은 무거운 차량이 아예 지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한테도 쓸모가 없을 테니 그냥 놔둔 거죠. 결국 아름다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자, 어느덧 마지막 사건 파일이네요. 이번에는 잃어버렸다가 정말 믿기 힘들게 다시 찾아낸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라바조. 정말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동시에 성격은 폭력적이고 완전 통제불능이었던 인물이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38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문제는 그 시신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유일한 단서라고는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혹시 물감에 들어있는 납 때문에 생긴 중독 증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 만에 현대 과학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연구팀이 한 고대 묘지에서 나이랑 성별을 기준으로 유해 후보를 딱 11구로 좁혔어요. 그리고 그 뼈들을 분석했더니 역시나 17세기 화가에게서나 나올 법한 아주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유력해 보이는 뼈에서 DNA를 뽑아서 지금 살아있는 카라바조 가문의 후손들 DNA랑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와, 400년에 걸친 미스터리가 풀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피렌체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포르첼리노라고 불리는 멧돼지 동상이 있거든요. 이 멧돼지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코가 반질반질 달아 있어요. 근데 이 전통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탈리아의 연간 송로버섯, 그러니까 트러플 산업의 가치입니다. 네, 바로 이게 저 멧돼지 코에 숨겨진 비밀의 열쇠예요.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멧돼지 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건 바로 이 비싼 보물, 트러플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그 능력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땅 속에 숨겨진 엄청난 불을 찾아내는 코라니 행운의 상징이 될 만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비밀들을 같이 파헤쳐 봤는데요.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오래된 암호 편지를 풀어내는 기술에서부터 400년이나 된 뼈에서 DNA를 뽑아내는 과학 수사까지. 오늘 우리가 쭉 본 것처럼 현대의 기술이 과거의 비밀을 푸는 정말 강력한 열쇠가 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갇혀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롭게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피렌체처럼 이렇게나 오래된 도시에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비밀들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